요즘 새로 나온 PC나 스마트폰 가격표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AI 개발 경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한 날갯짓이 어떻게 우리 주머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야말로 나비 효과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AI 때문에 부품 수요가 늘어서 비싸졌구나 같은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과연 무엇을 먼저 만들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랑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최첨단 AI 기술 경쟁이 우리가 쓰는 평범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램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나비 효과의 첫 번째 날갯짓부터 함께 추적해 볼까요? 자료의 핵심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무엇을 먼저 만들 것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AI 때문에 그렇게 돈이 된다면 그냥 기존 D램 생산은 유지하면서 HBM 생산 라인을 새로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기존 라인을 바꿔서 구축 효과라는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반도체 공장 우리가 보통 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펩. 이거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의 돈이랑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폭발하는 HBM 수요를 맞추려고 공장을 새로 짓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즉 기존에 있던 범용 D램 생산 라인의 일부를 HBM 생산용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수요를 보고 수십조를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자원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제품에 올인하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에요. 구축 효과요? 네, 경제학에서는 보통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딱 들어맞아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HBM 생산량을 늘리려고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용 DDR5 같은 범용 D램에 돌아가야 할 생산 능력, 즉 캐파가 HBM 쪽으로 쏠리는 거죠. 듣고 보니 이게 바로 나비 효과의 첫 번째 날갯짓이네요. 저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AI 경쟁이 반도체 기업의 생산 계획을 바꾸고 그 결과로 당장 내년에 살 노트북에 들어갈 램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약간 좀 억울한데요. 빅테크들이 AI로 돈 버는 건 좋은데 왜 상관없는 채가 PC 업그레이드 할 때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일종의 비용 전가처럼 느껴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구축 효과는 이제 시장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경제 원리상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한다는데 대체 누가 이 비싸진 메모리를 다 사가는 겁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자료에 나온 메모리를 먹어치운다는 표현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먹어치운다? 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은 모델의 표기가 커질수록 필요한 메모리 용량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이건 모델을 처음 훈련시킬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AI 챗봇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추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GPU 옆에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청취자분도 자료 보시면서 눈에 띄었을 텐데 이 빅테크들이 일반 서버용 DDR5 D램까지 싹쓸이하듯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마치 꼭 필요한 HBM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메모리까지 시장에서 실에 말리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 싹쓸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얼마나 더 커질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일단 시장에 나온 메모리를 보이는 대로 사서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거죠. 이건 정말 완벽한 폭풍인데요. 정리해보면 제조사들은 돈 되는 HBM 만드느라 일반 디램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게 공급 감소고요. 네. 근데 수요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그나마 시장에 풀린 일반 디램까지 미래를 대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니 수요는 폭증하고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이 살 물건이 이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네요. 이게 나비 효과의 두 번째 날갯짓이군요. 훨씬 더 강력한데요? 네, 맞습니다. 공급 감소와 특정 수요 폭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하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들이 좋아, 돈 벌 기회다 하고 어떻게든 HBM 생산을 미친 듯이 늘리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밤을 새워서라도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네요. 만드는 것 자체가 병목 현상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HBM은 만들고 싶다고 마음대로 팍팍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기술적인 난이도가 일반 디램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쓰는 일반 디램은 평평한 반도체 원판,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2D 구조에 가까워요. 네, 평평한 구조. 하지만 HBM은 디램 칩을 12층까지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층과 층 사이를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하는 3D 구조를 가지고 있죠. TSV라고 부르는데. 와, 12단 아파트요? 저는 레고 블록도 5층 이상 쌓으면 무너지던데. 그걸 반도체 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층이라도 뭔가 삐끗하면 전체를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량률이 엄청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1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5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위로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HBM도 똑같아요. 한 개의 층에서라도 불량이 나면 그 전체 패키지는 못 쓰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칩 자체의 크기, 다이 사이즈가 일반 디램보다 훨씬 커요. 아, 칩 크기도 커요? 네, 똑같은 동그란 푸자도, 즉 웨이퍼 위에 작은 쿠키를 찍어낼 때랑 큰 쿠키를 찍어낼 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다른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군요. 공정은 복잡해서 불량률은 높은데 칩 크기는 커서 애초에 만들 수 있는 개수도 적다. 결국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비트 그로스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비트 그로스요? 이건 메모리 산업 전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총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HBM처럼 생산성이 낮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커지니까 예전처럼 전체 메모리 공급량이 가파르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업계 전체의 성장의 속도 제한이 걸린 셈이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증가율은 둔화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강력한 나비행 알겠지. 생산 라인의 쏠림 현상, 빅테크의 수요 싹쓸이, 그리고 HBM 자체의 극악한 생산 난이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낼 미래는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현재 시장이 AI로 인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던데요.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보통 3에서 4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호황을 의미해요. 과거 메모리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기가 짧았지만 이번에는 AI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길고 강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아,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 가격에 램 원가 상승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 전망도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2025년 내내 서버용 디램과 PC용 디램 가격 모두 강세, 즉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정 분기에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 내년 내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라는 예측이네요.
제가 사실 내년 초에 새 워크스테이션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냥 올해 안에 사는 게 나을지 심각하게 고민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결국 AI 기술 경쟁이 일부 기업이나 연구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의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AI 챗봇을 한 번 더 사용할 때마다 저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첨단 AI 경쟁이 우리가 쓰는 램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거대한 나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날갯짓은 수익성 높은 HBM 생산에 제조사들이 집중하면서 일반 드램 공급이 줄어든 구축 효과였고요. 두 번째 날갯짓은 AI 서버를 구축하려는 빅테크들이 시장의 고용량 메모리를 싹쓸이해가면서 수요를 폭발시킨 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갯짓은 HBM 자체의 복잡한 공정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IT 기기 가격표를 보실 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AI 산업의 역학관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던 비용의 정체를 알게 된 셈이죠. 오늘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의 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또 다른 일상적인 기술이나 자원의 가치를 뒤흔드는 다음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